워싱턴 포스트의 아시아 축구 관련 칼럼을 기고하고 있고 지난 15년간 손흥민이라는 특별한 선수의 성장 과정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봐 온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런 제게도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025년 가을 한국 시간으로 오전 6시 30분경이었어요. 뉴욕 맨해튼에 있는 우리 본사에서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편집장 톰 윌슨의 목소리였는데 평소와는 다른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마이클, 지금 당장 한국으로 가야 할 것 같다. 대표팀 캠프에서 이상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어. 손흥민과 홍명보 감독 사이에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현지 특파원들이 보고하고 있다. 저는 처음에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손흥민이라는 선수를 이렇게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으로서 그가 감독과 공개적으로 갈등을 일으킬 만한 성격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톰의 다음 말을 듣고 나서는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소셜미디어가 폭발하고 있어. 한국 팬들이 완전히 패닉 상태야. 우리도 이 이야기를 놓칠 수 없다. 즉시 노트북을 켜고 한국의 주요 포털 사이트들을 확인해 봤어요. 정말로 난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손흥민 감독 불신, 홍명보 독선, 대표팀. 내분, 주장 반란이라는 키워드들이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휩쓸고 있었어요. 댓글창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손흥민이 왜 이러지? 홍 감독이 뭔가 잘못한 거 아니야? 대표팀이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월드컵 망치는 거 아닌가? 한국 팬들의 걱정과 불안이 그대로 담긴 메시지들로 가득했어요. 더욱 놀라운 건 해외 언론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영국의 BBC는 한국 대표팀 내부 분열설이라는 제목으로 속보를 냈고 독일의 스포츠 매체들도 손흥민의 반란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달고 있었어요. 과연 정말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저는 즉시 항공편을 예약하고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시간 동안 계속해서 관련 기사들을 읽어봤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기사들이 구체적인 근거나 직접적인 증언 없이 추측과 풍문에 기반해 작성되어 있더라고요. 관계자에 따르면 내부 소식통이 전한 바로는 훈련 참관자들의 증언에 의하면이라는 표현들이 반복되고 있었지만 정작 그 관계자나 소식통이 누구인지는 명확하지 않았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한국 기자들의 질문 세례가 시작됐습니다. 마이클 기자님, 해외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손흥민과 홍명보 감독 사이에 정말 갈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사태가 한국 축구에 미칠 영향은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신중하게 답변했어요. 아직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직접 현장을 확인해 봐야겠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과연 이 모든 소동이 사실에 기반한 것일까? 공항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대표팀 숙소가 있는 파주로 향하는 길, 라디오에서는 온종일 이 이야기만 나오고 있었어요. 스포츠 전문가들이 나와서 손흥민 선수의 최근 경기력 저하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하고 홍명보 감독의 전술적 고집이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어요. 한 전문가는 대표팀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 선수들 간의 소통에도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말했고 다른 전문가는 손흥민의 리더십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어요. 파주 대표팀 훈련장 근처에 도착하니 이미 수십 명의 기자들과 팬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경비는 그 어느 때보다 삼엄했고 선수들은 물론 스태프들도 외부인과의 접촉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었어요. 평소라면 팬들과 사진도 찍고 사인도 해주던 분위기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정말로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의문도 생겼습니다. 과연 이 모든 경계와 긴장이 정말 내부 갈등 때문일까? 아니면 외부의 과도한 관심과 추측 때문일까? 저녁 시간이 되자 상황은 더욱 가열됐습니다. 주요 방송사들의 스포츠 뉴스에서는 이 이야기가 톱뉴스로 다뤄졌어요. 앵커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대표팀 내부 갈등설의 전말을 보도했고 스튜디오에 초대된 축구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대표팀 경기력에 미칠 치명적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 전 국가대표 출신 해설위원은 선수와 감독 사이의 신뢰가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전술도 소용없다며 심각성을 강조했어요.
또 다른 전문가는 손흥민 같은 스타 플레이어가 감독에게 등을 돌린다면 팀 전체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손흥민이라는 선수를 15년간 지켜본 경험으로는 그가 이런 식으로 공개적인 문제를 일으킬 성격이 절대 아니었거든요. 2009년 함부르크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는 항상 겸손하고 신중한 모습이었어요. 감독진이나 선배 선수들에게 예의를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후배들에게도 따뜻하게 대해주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었거든요. 그리고 홍명보 감독 역시 선수 시절부터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독선적이거나 고집불통인 타입이 아니라는 걸 잘 보였지만 결국 홍명보 감독의 선수 관리 능력을 의심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1시간 후 또 다른 매체에서는 정반대 논리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보수적 전략, 손흥민의 창의성 제한하나? 이번에는 다른 익명의 전문가가 홍 감독의 지나치게 보수적인 전술이 손흥민 같은 창의적인 선수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고 비판한 내용이었어요. 저는 이 두 기사를 읽으면서 깊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손흥민을 너무 많이 쓴다고 비판하고 두 번째 기사는 그의 능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고 비판하고 있었거든요. 이 두 주장이 동시에 맞을 수는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하지만 일부 언론은 이마저도 문제로 만들어냈습니다. 홍명보 감독, 손흥민 관련 질문에 원론적 답변만 반복이라는 제목으로 감독이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한 거예요. 한 기자는 감독님께서 전체적인 계획 안에서라고 말씀하신 것은 손흥민 선수가 개별적인 요구나 의견을 제시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추가 질문을 던지기도 했어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선수와 감독이 각각 정말 평범하고 상식적인 발언을 했는데 언론과 팬들이 그 사이에 존재하지도 않는 갈등의 서사를 만들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온라인 커뮤니티들은 완전히 뜨거워졌어요. 수천 개의 댓글들이 달렸는데 대부분이 둘 사이에 분명 뭔가 있다는 확신에 찬 추측들이었습니다. 손흥민이 저렇게 돌려서 말하는 거 보면 확실한 것 같은데? 홍 감독도 왜 직접적으로 답변 안 하고 둘이 뭉실하게 말하지? 둘이 평소에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정말 큰 사고 나는 거 아닌가? 한국 팬들은 이제 완전히 두 사람 사이에 깊은 금이 가 있다고 믿기 시작했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손흥민 홍명보 갈등, 대표팀이기 같은 해시태그가 트렌딩에 올랐고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사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일부는 손흥민이 너무 자기중심적이다라고 비판했고 다른 일부는 홍명보 감독이 소통 능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어요. 하지만 정작 이 모든 비판들의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저는 노트북을 덮었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 모든 소동의 진실은 무엇일까? 정말로 한국 축구의 두 핵심 인물 사이에 회복 불가능한 균열이 생긴 것일까? 아니면 우리 모두가 존재하지 않는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일은 반드시 진실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야겠다는 결심을 하며 저는 긴 밤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호텔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어제 밤에 혼란스러운 생각들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왔어요. 혹시 마이클 존슨 기자님이신가요? 돌아보니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한국인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대표팀에서 일하고 있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잠깐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즉시 그를 호텔 구석진 카페로 안내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긴장감이 느껴졌거든요. 커피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자 그는 다시 한번 주변을 확인한 뒤 입을 열었습니다. 기자님, 요즘 나오는 기사들 다 보고 계시죠? 손흥민 선수와 홍명보 감독님 사이에 갈등이 있다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자 그가 깊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틀렸어요. 정반대입니다.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반대라니요? 둘 사이의 갈등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오히려 누구보다 서로를 챙기고 계십니다. 김민수 씨는 지난 몇 년간 대표팀 스태프로 일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이었어요. 그의 다음 말을 듣고 나서 저는 지금까지의 모든 추측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훈련 중에 후배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해요. 감독님을 믿어라. 감독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팀 전술을 우선해야 한다고요. 제가 직접 여러 번 들었어요. 정말 놀라운 증언이었습니다. 언론에서 말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거든요. 만약 정말로 감독과 갈등이 있다면 후배들에게 이런 말을 할 리가 없었겠죠. 그럼 홍명보 감독은 어떠신가요? 감독님도 마찬가지예요. 전술 회의 때마다 손흥민은 우리 팀의 중심이다. 그의 의견을 항상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하세요. 선수들 앞에서도 손흥민 선수에 대한 신뢰를 계속 표현하고 계시고요. 김민수 씨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갈등이 있기는커녕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신뢰하고 존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왜 이런 갈등설이 나온 거죠? 김민수 씨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언론의 오해와 자극적인 해석이 만든 그림자라고 생각해요. 사실 아무것도 없는데 계속 파헤치다 보니까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된 거죠. 그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했어요. 예를 들어서 훈련 중에 손흥민 선수가 감독님께 뭔가 질문을 하면 외부에서 보기에는 항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전술에 대한 건설적인 의견 교환이거든요. 감독님도 그런 질문을 환영하시고요. 정말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멀리서 보면 갈등처럼 보이는 상황이 실제로는 건강한 소통의 과정일 수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예로는 감독님이 손흥민 선수의 출전 시간을 조절할 때가 있어요. 외부에서는 이를 견제나 갈등의 신호로 해석하지만 실제로는 선수의 장기적인 컨디션을 생각한 배려거든요. 손흥민 선수도 그걸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고요. 저는 점점 더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간이 될 것 같아서요. 해명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있다는 증거 아니냐는 식으로 해석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는데 상황이 점점 심해지니까.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어요. 진실을 말하려고 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 침묵하고 있는데 그 침묵이 오히려 의혹을 키우는 결과를 만들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왜 저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김민수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진지하게 말했어요. 기자님이 오랫동안 손흥민 선수를 지켜봐 오신 분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공정하게 보도해 주실 거라고 믿거든요. 이 상황이 더 이상 커지기 전에 누군가는 진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엄청난 책임감도 느꼈어요. 지금까지 전 세계가 믿고 있던 이야기가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는 폭탄 같은 정보를 받은 거니까요. 혹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나 다른 증인이 있을까요? 물론이죠. 다른 스태프들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둘의 실제 모습을 보시면 확신하실 거예요. 김민수 씨는 시계를 보더니 일어섰어요. 오늘 오후에 비공개 훈련이 있어요. 혹시 기회가 되시면. 그는 말끝을 흐렸지만 저는 그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직접 보라는 뜻이었죠. 카페를 나서면서 저는 완전히 혼란스러웠어요. 지금까지 모든 추측과 분석이 틀렸다는 걸까요? 정말로 갈등은 존재하지 않았고 우리 모두가 만들어낸 허상이었던 건가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의문도 들었어요. 만약 정말로 갈등이 없다면 왜 이런 오해가 계속 커지도록 방치했을까요? 그리고 과연 김민수 씨의 말이 전부 사실일까요? 오후가 되어서야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갈등이 선수가 변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손흥민은 즉시 손을 들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홍 감독에게 다가가서 뭔가 말을 했어요. 비록 정확한 대화 내용은 들을 수 없었지만 손흥민의 표정과 몸짓으로 봐서는 다시 한번 해보겠다는 의미였던 것 같아요. 정말 겸손하고 프로페셔널한 모습이었습니다. 홍 감독의 반응은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그는 손흥민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제스처에는 걱정하지 말라는 의미와 함께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격려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다른 선수들의 반응도 흥미로웠습니다. 특별히 놀라거나 어색해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거든요. 마치 평소에도 이런 모습을 자주 봐왔다는 듯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어요. 만약 정말로 주장과 감독 사이에 갈등이 있다면 다른 선수들이 이런 상황에서 긴장하거나 어색해할 텐데 전혀 그런 기색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팀 전체가 화합된 분위기였어요. 훈련이 중반부에 접어들면서 또 다른 흥미로운 장면이 펼쳐졌어요. 젊은 선수 한 명이 전술 이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홍 감독이 직접 가서 설명해 주려고 하는데 손흥민이 먼저 다가갔어요. 손흥민은 그 선수와 함께 몇 분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손짓과 발짓을 섞어가며 뭔가를 설명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홍 감독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니 두 사람이 정말 팀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는 게 명확했어요. 감독의 지시를 주장이 선수들에게 전달하고 주장의 역할을 감독이 인정하고 지지하는 완벽한 팀워크였거든요. 훈련 후반부에는 더욱 감동적인 장면을 목격할 수 있었어요. 연습 게임이 끝나고 선수들이 모여 앉았는데 홍 감독이 전체적인 피드백을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감독이 이야기하는 동안 손흥민은 정말 진지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어요. 가끔씩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를 표하거나 중요한 포인트에서는 다른 선수들을 바라보며 함께 들으라는 신호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감독의 말에 불만이나 의심을 가진 사람의 태도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감독을 존중하고 그의 지시를 팀 전체가 받아들이도록 하는 리더의 모습이었습니다. 훈련이 끝나갈 무렵 정말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모든 연습이 끝나고 선수들이 정리하고 있을 때 손흥민과 홍 감독이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훈련장 한쪽에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표정들을 봐서는 오늘 훈련에 대한 평가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대화인 것 같았습니다. 가끔 웃음을 주고받기도 하고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언론에서 말하는 갈등은 정말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두 사람의 관계는 갈등이 아니라 깊은 신뢰의 바탕을 둔 파트너십이었던 거예요. 훈련장을 떠나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표면적인 정보에만 의존해서 판단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실제 현실은 추측과는 정반대였던 거죠.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의문도 생겼습니다. 만약 이렇게 좋은 관계라면 왜 계속해서 갈등설이 나오는 걸까요? 그리고 이 오해들이 과연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훈련장에서 목격한 화합된 모습에 안도감을 느끼며 호텔로 돌아온 저는 이제 갈등설이 자연스럽게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고 사람들도 곧 깨닫게 될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일이 벌어졌어요.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홍명보 감독이 정기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 예상치 못한 발언이 나온 거였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은 예상대로 팀 컨디션과 경기 준비 상황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홍 감독은 차분하게 답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기자가 선수들의 개별 컨디션에 대해 물었습니다. 홍 감독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답했어요. 몇몇 선수들의 컨디션이 걱정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연이은 경기로 인한 피로 누적이 있고 특히 해외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의 경우 더욱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죠. 정말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답변이었어요. 어느 감독이든 선수들의 컨디션을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거든요. 하지만 기자회견이 끝나고 불과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언론들은 또다시 이 발언을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홍명보 감독, 일부 선수 컨디션 우려 표명. 손흥민 지목되나? 라는 제목의 기사가 가장 먼저 나왔어요. 감독이 손흥민을 직접 언급하지도 않았는데 언론에서는 당연히 그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한 거였죠. 더 문제가 된 것은 이 해석이 점점 확대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감독의 우려 발언, 주장과의 갈등 재점화 신호인가? 라는 식으로 분석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한 축구 전문 기자는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홍 감독이 굳이 기자회견에서 선수 컨디션을 언급한 것은 특정 선수에 대한 경고 메시지일 가능성이 높다. 최근 갈등설이 불거진 상황에서 이런 발언이 나온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정말 놀라운 논리였어요. 감독이 선수들을 걱정한다고 말한 것을 특정 선수에 대한 경고로 해석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이런 해석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손흥민도 간단한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기자들은 당연히 감독의 발언에 대한 반응을 묻기 시작했어요. 같은 현실을 서로 다른 렌즈로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온라인 커뮤니티들의 반응은 더욱 극단적이었습니다. 역시 뭔가 있는 거였어. 둘이 서로 눈치 보고 있는 거 아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팀이 무너질 것 같은데 같은 반응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특히 손흥민 홍명보 갈등설 대표팀, 내부 분열 같은 키워드들이 다시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겨우 진정되는 듯 했던 상황이 다시 악화되고 있었어요. 더욱 문제가 된 것은 해외 언론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해외에서도 주목하는 대표팀 갈등이라는 식으로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마치 눈덩이가 굴러가듯 점점 커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김민수에도 외부에서 계속 갈등이 있다고 떠들어대면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겠죠. 혹시 공식적으로 해명할 계획은 없나요? 그게 문제예요. 해명하면 왜 해명하느냐, 뭔가 있으니까 해명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또 해석될 거거든요. 그렇다고 계속 가만히 있으면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정말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뭘 해도 문제가 되는 상황이었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선수들도 언론 인터뷰를 피하기 시작했고 코칭 스태프들도 공식적인 발언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되었어요. 이런 침묵은 오히려 더 큰 의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대표팀 전체가 함구령, 무슨 일이 봐. 이번 경기 선발 명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중한 고민 끝에 결정한 사항인데 손흥민 선수는 이번 경기 선발에서 제외됩니다. 순간 기자회견장이 술렁거렸어요. 몇몇 기자들은 제대로 들었는지 의심하는 표정이었고 다른 기자들은 급하게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믿을 수 없었어요. 한국 축구의 최고 스타를 중요한 경기에서 빼겠다는 결정이었거든요. 홍 감독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팀 전술과 상대방 분석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다른 전술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그에 따라 선발 명단을 구성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나온 질문은 당연히 손흥민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한 기자가 급하게 손을 들며 물었어요. 감독님, 혹시 최근 보도된 갈등설과 관련이 있습니까? 홍 감독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순전히 전술적 판단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이나 갈등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하지만 기자들의 의구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연이은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그럼 손흥민 선수가 이 결정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선수와 사전에 충분히 논의했습니까? 벤치에라도 포함되는 건가요? 홍 감독은 각 질문에 간단 명료하게 답했지만 기자들의 표정에서는 여전히 의심의 기색이 역력했어요. 특히 손흥민 선수도 팀의 결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는 답변에 대해서는 더욱 의구심을 드러내는 기자들이 많았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기자들은 급하게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불과 30분도 지나지 않아 충격적인 헤드라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홍명보, 손흥민 선발 제외. 갈등 결국 폭발했나, 대표팀 내부 분열 현실화, 주장 출전 불투명 손흥민 배제, 전술적 판단인가 징계 조치인가. 해외 언론들의 반응은 더욱 자극적이었어요. 한국 대표팀 주장이 중요 경기에서 제외되었다. 손흥민과 홍명보 감독 사이의 갈등이 결정적 국면에 이르렀다는 식의 보도들이 연이어 나왔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들은 완전히 폭발했어요. 결국 갈등이 사실이었다. 이제야 진실이 드러났다. 감독이 주장을 징계한 거다 같은 반응들로 가득했습니다. 평소 갈등설을 의심했던 사람들도 이번에는 결국 뭔가 있었던 것 같다며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팬들이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손흥민 없는 대표팀으로 어떻게 경기하지? 정말 이상한 결정이다.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다. 같은 걱정과 불안의 목소리들이 쏟아졌습니다. 일부 팬들은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어요. 감독이 미쳤다. 손흥민을 왜 이런 식으로 대하냐.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반대로 일부는 감독 판단을 믿어야 한다.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감독을 옹호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압도적으로 많은 반응은 혼란과 당혹감이었습니다. 한국 축구 팬들에게 손흥민은 그냥 선수가 아니라 희망의 상징 같은 존재였거든요. 그런 선수를 중요한 경기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었어요. 저 역시 완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며칠 전 훈련장에서 본 화합된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김민수 씨가 말한 좋은 관계는 거짓이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 사이에 정말로 큰 일이 벌어진 건가요? 가능성을 따져봤을 때 몇 가지 시나리오가 떠올랐어요. 첫 번째는 정말로 갈등이 있었고 그것이 이번 결정으로 이어진 경우였습니다. 두 번째는 순전히 전술적 판단이지만 그 과정에서 의견 충돌이 있었을 가능성이었어요. 세 번째는 전혀 다른 이유가 있지만 그것을 공개할 수 없는 상황일 가능성이었죠. 하지만 어떤 시나리오든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번 결정으로 인해 그동안의 갈등설이 사실인 것처럼 굳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해명을 해도 이제는 믿어주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다시 김민수 씨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알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의 대답은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저도 정확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감독님이 선발에서 제외한다고 하시니까 분명 무슨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김민수 씨의 목소리에서도 당황스러움이 느껴졌어요. 심지어 내부 스태프들도 정확한 이유를 모르는 상황이었던 거죠. 밤늦게까지 관련 기사들과 팬들의 반응을 지켜봤는데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이제 갈등설을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모두가 결국 갈등이 폭발했다고 확신하는 분위기였어요.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정말로 둘 사이에 회복 불가능한 갈등이 생긴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손흥민의 선발 제외 발표 이후 이틀이 지났지만 상황은 전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추측과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커져갔어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의 진실을 찾기 위해 계속 취재를 이어갔는데 마침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우연한 기회로 대표팀 메디컬 스태프 중 한 명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그는 처음에는 말을 꺼내기를 주저했지만 상황이 심각해지는 것을 보고 진실을 털어놓기로 결심한 것 같았습니다. 기자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어요. 손흥민 선수의 무릎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갈등이 아니라 부상 때문이었다는 뜻이었거든요. 메디컬 스태프의 설명에 따르면 손흥민은 몇 주 전부터 그래서 정밀 검사를 했는데 역시 무릎에 염증이 있는 것이 확인됐어요. 검사 결과는 심각하지는 않았지만 무시할 수도 없는 상태였다고 해요. 당장 경기를 뛸 수는 있지만 무리하면 더 큰 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거죠. 특히 중요한 경기에서 풀타임으로 뛰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홍 감독은 이 결과를 받아보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고 해요. 팀으로서는 최고의 선수를 쓰고 싶지만 그 선수의 장기적인 커리어를 생각하면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홍 감독은 단호했습니다. 선수의 장기적인 건강이 우선이라는 판단이었거든요. 감독님의 결정은 정말 어려운 선택이었어요. 팀으로서는 최고 선수를 포기하는 것이고 외부에서는 온갖 비난이 쏟아질 게 뻔했거든요. 하지만 선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문제는 이런 깊은 배려와 고민이 외부로는 전혀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료진의 소견이나 선수의 부상 상태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었고 홍 감독도 손흥민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해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던 거예요. 사실 감독님도 많이 고민하셨어요. 이유를 설명하면 오해가 풀릴 텐데 밝혀질 날이 올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잘못된 이야기가 사실로 굳어지게 될까요? 경기 당일이 되었습니다. 손흥민이 선발에서 제외된 채로 치러지는 첫 번째 중요한 국제 경기였어요. 전 세계의 시선이 한국 대표팀에게 쏠려 있었고 특히 감독과 주장 사이의 갈등설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저는 경기장 기자석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경기 전 두 팀이 입장할 때 손흥민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는 아쉬움보다는 팀에 대한 걱정이 더 많이 느껴졌어요. 경기가 시작되자 한국 대표팀은 예상보다 어려운 상황에 빠졌습니다. 손흥민 없는 공격진은 상대 수비를 뚫어내는데 고전하고 있었어요. 전반전이 끝날 때까지도 득점 기회를 제대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하프타임 때 선수들이 라커룸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니 모든 이의 표정이 무겁기 그지없었어요. 홍명보 감독도 평소보다 훨씬 심각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마도 팀 상황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후반전이 시작되고 15분 정도 지났을 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상대팀이 먼저 득점을 올린 거예요. 한국 팬들의 한숨소리가 경기장 전체에 퍼졌고 선수들의 움직임에서도 당황스러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어요. 벤치에 앉아있던 손흥민이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그는 홍 감독 옆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멀리서 봐서는 정확한 대화 내용을 알 수 없었지만 손흥민의 진지한 표정과 몸짓을 통해 뭔가 간절한 부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바로는 손흥민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감독님, 지금 들어가면 괜찮습니다. 무릎 상태도 많이 좋아졌고 팀을 살릴 때입니다. 홍 감독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손흥민의 부상 상태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팀이 처한 상황도 심각했어요. 이 경기에서 지면 앞으로의 대회 일정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몇 분간의 고민 끝에 홍 감독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손흥민에게 뭔가 당부의 말을 건넸습니다. 아마도 무리하지 말고 조심스럽게 뛰라는 의미였을 것 같았어요. 후반전 25분경 손흥민의 투입이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전광판에 그의 이름과 등번호가 뜨자 경기장은 순식간에 뜨거운 함성으로 가득 찼어요. 한국 팬들은 물론이고 중립적인 관중들도 박수를 보냈습니다. 손흥민이 터치라인에서 준비 운동을 하는 모습을 보니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아마도 무릎 상태를 의식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강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경기장에 들어선 손흥민은 동료들과 간단히 인사를 나눈 뒤 자신의 포지션으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팀 전체의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선수들의 움직임에 활력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투입 후 처음 몇 분간은 손흥민도 몸 상태를 점검하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격렬한 움직임보다는 안전한 패스 위주로 경기를 풀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점차 경기 감각을 되찾아가는 것이 보였어요. 후반전 35분경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한국 대표팀이 코너킥 기회를 얻었는데 상대 수비진의 집중력이 흐트러진 틈을 손흥민이 놓치지 않았어요. 그는 절묘한 타이밍에 페널티 박스 안으로 침투했습니다. 코너킥이 올라오자 손흥민은 헤딩 대신 발로 공을 컨트롤했어요. 상대 수비수들이 헤딩을 예상하고 있던 순간이었죠. 그는 재빠르게 공을 옆에 있던 동료에게 넘겼고 그 동료가 골을 넣었습니다. 직접적인 골은 아니었지만 손흥민의 기가 막힌 어시스트였어요. 그 순간 경기장은 완전히 들끓었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손흥민을 둘러싸고 환호했고 관중석의 팬들은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골이 터진 후 손흥민과 홍 감독이 나눈 시선이었습니다. 손흥민은 벤치 쪽을 바라보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고 홍 감독도 미소를 지으며 박수를 보냈어요. 그 순간만큼은 모든 갈등설이 무색할 정도로 따뜻한 장면이었습니다. 경기는 동점으로 끝났지만 한국 대표팀으로서는 매우 의미 있는 결과였어요. 특히 손흥민의 투입 이후 팀이 완전히 살아난 것은 그의 영향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순간이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선수들이 인사를 나누는 장면에서 손흥민과 홍 감독이 포옹하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어요.
비록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포옹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고마움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관중석에서는 여전히 박수갈채가 이어지고 있었어요. 특히 한국 팬들의 반응이 뜨거웠는데 단순히 동점골 때문만이 아니라 손흥민과 홍 감독 사이의 진정한 관계를 엿볼 수 있어서였을 거예요. 그날 밤 소셜미디어에는 경기 장면들이 수없이 올라왔습니다. 특히 손흥민이 벤치에서 감독에게 출전을 요청하는 장면과 어시스트 후 둘이 나눈 시선 교환 장면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어요. 갈등설이 사실이라면 저런 모습이 나올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댓글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비로소 일부 사람들이 지금까지의 추측들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의 경기 장면만으로는 모든 오해가 풀리지 않는다는 생각들이 많았거든요. 진짜 해답은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예정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평소와 달리 기자들의 관심은 경기 결과보다는 손흥민의 극적인 투입과 그 이후 벌어진 일들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특히 갈등설에 대한 질문들이 쏟아질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먼저 기자회견장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경기 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어요. 아마도 어려운 상황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손흥민과의 협력을 통해 팀이 살아나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일 수도 있었습니다. 기자들의 첫 번째 질문은 예상대로 손흥민의 투입 결정에 관한 것이었어요. 홍 감독은 잠시 생각하더니 평소보다 훨씬 진솔한 목소리로 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느낀 것이 많습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의 말에 기자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 분위기였거든요. 홍 감독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정말 특별한 선수입니다. 개인의 영광보다는 팀을 먼저 생각하고 책임을 혼자 지려고 하는 선수죠. 지도자로서 저는 그런 선수를 더 잘 보호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드디어 홍 감독이 진심을 털어놓기 시작한 것 같았거든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더욱 진지한 표정으로 계속했습니다. 최근에 여러 추측들이 있었지만 저와 손흥민 선수 사이에는 어떤 개인적인 갈등도 없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너무 배려하다 보니까 오해가 생긴 것 같아요. 제가 그의 컨디션을 걱정해서 내린 결정들이 잘못 해석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는 작은 술렁임이 일어났어요. 갈등설을 부인하는 것은 예상했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배경을 설명하는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홍 감독은 더욱 감정을 담아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아파도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는 선수예요. 팀에 부담을 주기 싫어하거든요. 그런 그를 지켜보면서 때로는 강하게 보호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록 외부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처럼 보일 수 있지만요. 그의 말을 들으면서 지난 며칠간의 모든 상황이 정리되는 것 같았어요. 갈등이 아니라 보호 본능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보호 본능이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 기자가 추가로 질문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손흥민 선수 기용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홍 감독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손흥민은 우리 팀에 없어서는 안 될 선수입니다. 다만 그의 건강과 컨디션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기용할 예정입니다. 오늘처럼 그가 원하고 상황이 허락한다면 언제든지 팀을 위해 뛸 수 있도록 도울 겁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잠시 후 이번에는 손흥민이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는 평소의 부담스러움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아마도 홍 감독의 진솔한 발언을 통해 마음의 짐을 덜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역시 감독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었어요. 손흥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정말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홍명보 감독님은 저를 정말 잘 아는 분이세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제 상태를 파악하시고 저보다 더 제 건강을 걱정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는 잠시 감정이 북받치는 듯 했어요. 목소리가 약간 떨리면서 계속 말했습니다. 감독님이 없었으면 저는 지금 여기 없을 수도 있어요. 무릎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무리해서 뛰려고 했는데 감독님이 저를 말려주셨거든요.
그 결정은 제 인생을 지킨 선택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진실이 드러났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갈등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깊은 배려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 배려가 때로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최근에 여러 추측들 때문에 감독님이 힘들어하시는 걸 보면서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더 명확하게 소통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감독님께 피해를 드린 것 같아서요. 그의 말에서 진정한 리더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던 거죠. 기자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앞으로 감독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손흥민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더욱 좋아질 것 같아요. 오늘 일을 통해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거든요. 감독님의 진심을 알았고 앞으로는 더 솔직하게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의 인터뷰 내용이 보도되자 온라인 반응은 극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갈등설을 믿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오해였구나라며 안도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역시 뭔가 이상했어. 둘이 갈등할 관계가 아니었는데. 감독님이 선수를 보호하려고 했던 거구나. 손흥민도 정말 겸손하고 좋은 사람이네. 이런 관계가 진짜 팀워크 아닌가. 댓글들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비판과 의심 대신 감동과 찬사의 목소리들이 가득했습니다. 해외 언론들도 이 이야기를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오해에서 시작된 갈등설이 진정한 신뢰관계로 밝혀져라는 식의 보도들이 나오면서 한국 축구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정리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어요. 때로는 진실보다 추측이 더 빠르게 퍼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리더들은 오해를 받더라도 옳은 일을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홍명보와 손흥민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감독과 선수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배려하는 진정한 파트너십이었어요. 이런 관계야말로 한국 축구의 진짜 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해는 풀렸지만 이 경험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배운 것도 많았을 거예요. 성급한 판단보다는 진실을 기다리는 지혜, 그리고 표면적인 현상보다는 깊은 배경을 이해하려는 노력의 중요성을 말이죠. 이 모든 일이 마무리된 후 며칠이 지나자 저는 비로소 이번 사건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갈등처럼 보였던 일이 사실은 한국 축구의 가장 아름다운 가치들을 보여주는 이야기였다는 것을 말이에요. 손흥민은 이번 일을 통해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지 보여줬습니다. 개인의 명예나 출전 기회보다는 팀 전체를 먼저 생각하는 모습, 그리고 자신을 보호해준 감독에 대한 깊은 감사를 잊지 않는 모습에서 진정한 리더십을 볼 수 있었어요. 무릎 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팀이 위기에 처했을 때 주저없이 나서는 모습은 마치 어려운 시기에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감수하는 가장의 모습과 닮아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 시니어 세대가 살아온 방식과 정확히 일치하는 가치관이었어요. 홍명보 감독 역시 진정한 책임이 무엇인지 보여줬습니다. 선수의 장기적인 건강을 위해 당장의 비난을 감수하는 결정, 그리고 끝까지 선수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이 모든 화살을 받아들이는 모습에서 참된 지도자의 품격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가 선수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해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요즘 시대에 이런 배려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거든요. 자신의 명예보다 타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모습은 정말 존경스러웠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깨달았습니다. 위기는 갈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진실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때 생긴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소셜미디어와 인터넷이 발달한 요즘 정보는 빠르게 퍼지지만 그만큼 왜곡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작은 오해가 순식간에 큰 갈등으로 번지고 추측이 사실인 양 받아들여지는 경우를 너무 자주 목격하게 되죠. 이번 일을 통해 우리는 성급한 판단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표면적으로 보이는 현상만으로 전체를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동시에 진실을 기다리는 지혜의 중요성도 배웠어요.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는 시대이지만 때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 축구가 강한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점이에요.
그것은 개별 선수들의 뛰어난 실력 때문만이 아니라 서로를 지키는 관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손흥민과 홍명보 감독이 보여준 상호 존중과 배려의 모습은 한국 사회의 전통적인 가치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어요. 어른을 공경하고 후배를 아끼며 공동체의 이익을 개인의 이익보다 우선시하는 문화 말이에요. 이런 가치관은 단순히 스포츠에서만 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지혜입니다.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서로를 진심으로 배려할 때 진정한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어요. 특히 시니어 세대 입장에서 보면 이번 일은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을 거예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개인주의적이라고 걱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손흥민 같은 젊은 리더가 여전히 전통적인 가치관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가 보여준 겸손함, 팀에 대한 헌신, 어른에 대한 존경은 우리가 후세에 전해주고 싶어하는 바로 그런 가치들이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국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모습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리더가 가져야 할 책임감과 포용력, 그리고 후배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보여줬거든요. 이는 우리 시대의 아버지들, 직장의 선배들이 추구해왔던 리더십의 본질과 정확히 일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단순한 스포츠 비하인드 스토리가 아니었어요. 신뢰와 배려, 책임과 헌신이라는 시대를 초월한 가치들이 담긴 현대판 교훈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가치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정말 뜻깊었어요.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도 변하지 않아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진정한 힘의 원천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손흥민과 홍명보 감독이 보여준 그날의 진심은 한국 축구의 미래를 지탱할 또 하나의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전해질 때 우리 사회의 아름다운 가치들도 함께 이어져 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결국 가장 강한 팀은 가장 뛰어난 개인들로 이루어진 팀이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보호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것이야말로 한국 축구, 나아가 한국 사회의 진정한 자부심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해외 감동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